돈 없으면 오지 마라,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술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고 76세 정순자의 손에 든 물잔이 떨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입주자 회의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돈 없으면 오지 마라, 어머니.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며느리 수정에게 꽂혔습니다. 겉으론 효녀인 줄 알았더니 사람은 속을 모른다니까. 수정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사는 76세 정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정순자는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76세인 지금까지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었죠. 30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을 때도 원평동 골목 모퉁이에 작은 국밥집을 여러 버텨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돼지뼈를 하루 종일 고아 우려낸 진한 국물에 밥을 말아 손님들에게 내놓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죠. 손님들이 사장님 국밥 하나요? 라고 외치면 네, 금세 나갑니다. 라고 대답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손은 뜨거운 국자를 잡느라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마음만큼은 든든했습니다.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원평동에 집도 샀고 구미 시내에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도 국밥집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민수만 잘 키우면 된다.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은 참 다양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 해장하는 아저씨들, 점심시간에 허겁지겁 들어와 국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직장인들, 가끔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할머니, 국밥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젊은 엄마들까지 정순자는 모든 손님을 내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특히 단골 아저씨들은 정순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고생이 많으시네. 우리 민수 잘 키우고 계시는 거 보니까 대견합니다라고 말해주는 단골들 덕분에 정순자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민수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국밥집으로 와서 숙제하고 손님이 많을 때는 물 갖다 주고 그릇 치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엄마, 제가 클 때까지만 힘내세요. 나중에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곤 했죠. 그 말을 믿고 정순자는 버텼습니다. 손님이 적어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나오는 날도 있었고 아픈데 쉴 수 없어서 열 내리는 약 먹고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학용품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는 재미로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대학 진학 준비에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비며 참고서비며 하나하나가 부담이었지만 정순자는 절대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잤습니다. 국밥 외에 다른 메뉴도 추가하고 배달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민수는 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구미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순자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 민수도 사회인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28배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순자는 더욱 기뻤습니다. 며느리 수정은 예쁘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말투도 깔끔했습니다.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같은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처음 수정을 만났을 때 정순자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거든요. 이제 우리 민수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 정순자는 흐뭇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순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운영해온 국밥집 문을 닫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아들도 장가갔으니 혼자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며느리도 있으니 외롭지 않을 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밥집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 단골 아저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는데.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든든하게 밥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정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보던 사람들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수정은 신혼집으로 원평동 집을 택했습니다. 정순자가 평생 살던 집이었죠. 넓지는 않았지만 방이 3개나 있어서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순자는 작은 방 하나를 쓰고 부부는 큰 방을 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수정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라고 말했고, 민수도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정순자는 처음으로 아침잠을 자보기도 했고, 동네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가 생기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국밥집 운영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들기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정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니 나중에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눈빛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건성건성 대답했고 정순자가 말을 걸면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웃을 때도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수정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정순자가 시장에서 뭐 사올까? 라고 물으면 어머니가 사주시면 고맙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와도 정순자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정순자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구나. 그런 어색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수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수정이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고기 먹으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정순자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구미 시내 고깃집에서 만난 민수의 동료들은 모두 정순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국밥집을 40년이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정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젊은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 새로웠거든요. 고기를 구워주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정순자를 보며 모두들 어머니가 정말 자상하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술이 한두 잔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한층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민수의 직장 선배가 민수야, 정말 효자네.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라고 말했고 민수는 당연한 거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순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란 민수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수정도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술이 들어가니 말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민수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수정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자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술이 더 들어가면서 수정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국밥집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겉으로는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수정아, 술 좀 천천히 마셔라고 말했지만 수정은 계속 마셨습니다.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순자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 주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다음 말들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해드리고. 수정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힘들어요. 민수가 당황해서 수정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도와주시잖아라고 말했지만 수정은 도와주신다고요? 어머니가 뭘 도와주세요?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정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급하게 말렸지만 수정은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시고. 정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집안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빨래는 정순자가 했고 설거지도 정순자가 했습니다. 다만 요리는 수정이 하겠다고 해서 맡긴 것뿐이었는데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또 집안일하고 어머니 모시고 정말 힘들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정아, 그만해. 여기서 무슨 소리야. 하지만 수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다 저희가 내고 있어요. 전기세, 가스비, 식비 다 저희 돈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받기만 하시고. 수정의 말에 동료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정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내겠다고 했을 때 민수와 수정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순자는 대신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오고 용돈을 조금씩 주곤 했었는데 수정아, 정말 그만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정이 정순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여유롭지 않아요. 집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모시려니까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정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좀 눈치 보세요. 저희가 언제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수정의 말이 끝나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수정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돈 없으면 오지 마라, 어머니.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대화 소리도, 심지어 시계 소리까지도.
정순자는 손에 든 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고깃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쳐다봤습니다. 수정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순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오늘 식사비입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민수가 급하게 말렸지만 정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깃집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정순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자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정리한다. 그날 밤 이후 정순자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엄마 밥 드세요라고 해도 괜찮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그 이후로 정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수와 수정이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순자가 나타나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순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정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시는 거예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볼 일. 정순자는 현관문을 열며 나갔습니다. 정순자가 향한 곳은 구미 등기소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등기소 앞에서 정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40여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등기소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왔습니다. 어떤 부동산인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원평동 주택하고 구미 시내 상가 건물입니다. 정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이런 큰 결정은 가족과 상의하시는 게.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재산이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정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하는 동안 정순자는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날들, 민수 학용품 사려고 아껴 모은 돈들, 조금씩 불어난 통장 잔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니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정순자는 등기소를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을 현금화한 돈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평동 집과 구미 상가를 합쳐서 8억 원 정도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죠.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정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때 은행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자는 은행을 나와 구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청 사회복지과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기부를 원하시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모두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정순자의 말에 직원이 놀랐습니다.
모두 기부하신다고요? 혹시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8억 원 정도 됩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며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곧 사회복지과장이 나와서 정순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전액 기부하시는 건가요? 이런 큰 결정은 가족과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은 상관없습니다. 제 돈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기부하고 싶으세요? 정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과장은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결정을 내리셨네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수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볼일 봤어. 정순자는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수정은 거실에서 속삭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즘 너무 조용하시지 않아요? 수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너무 심했나? 엄마가 상처받으신 것 같아. 민수도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술 때문에 그랬지만 너무 심한 말을 했네요. 엄마한테 사과해야겠어. 내일 정식으로 말씀드리자. 하지만 정순자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거든요. 수첩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정이 모르는 것들. 집과 상가 모두 매각 완료. 전 재산 기부 완료. 이제 내가 가진 건 적금 통장 하나뿐. 다음 계획 새로운 삶. 정순자는 수첩을 덮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정순자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은행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동산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담보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등기소로 달려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정말로 집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구미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집이 팔렸어. 뭐라고요? 누가 팔았는데요? 엄마가 팔으신 것 같아. 등기부에 이름이 바뀌어 있어. 수정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집을 파셨어요? 응, 팔았어. 정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정순자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팔지. 누구한테 허락받고 팔아? 그 순간 수정이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돈 없으면 오지 말아라고 했던 그 말의 대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어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정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돈? 집이랑 상갑한 돈 말이에요.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 그 돈? 정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썼어. 민수와 수정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다 썼다고요? 8억 원을 며칠 만에 다 쓰셨다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다 썼어. 좋은 일에 썼지. 정순자는 담담했습니다. 수정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사셨길래 8억 원을 며칠 만에 다 쓰셨어요? 사지 않고 줬어. 누구한테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순간 수정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설마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맞아. 구미 씨에다가 전액 기부했어.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랑 어려운 학생들 위해서.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8억 원을 왜 남한테 줘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살 걱정은 왜 내가 해? 너희가 알아서 하지.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전부 다 기부하신 거예요? 응. 한 푼도 안 남겼어. 정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 정순자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가족이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하나?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건 제가 술을 마셔서 그랬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면 진심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정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 재산을 다 기부해요? 저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정순자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 앞으로? 내가 왜 너희 인생까지 책임져야 해? 엄마, 나는 너를 성인까지 키웠어.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시켜줬어.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 수정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돌려주긴 뭘 돌려줘? 이미 다 기부했는데. 그럼 기부 취소하세요. 기부는 취소하는 게 아니야. 이미 구미시에서 받아갔어. 민수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30살에 남편 죽고 혼자 민수 키울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 그때도 내가 알아서 했잖아. 정순자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니는 정말로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걸 해냈었습니다. 수정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함께 살면서 챙겨드렸잖아요. 챙겨줬다고? 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챙겨줬다고?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모시고 살았다고? 내가 생활비 안 냈나? 집세 안 냈나? 수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자가 시장에서 반찬 사오고 용돈도 주고 각종 공과금도 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너희는 내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내가 해주는 것만 받아 먹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했지? 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돈이 없으니까 너희 말대로 안 올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 민수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혼자서요? 나이가 76인데 어떻게 혼자.
혼자 못 살 나이면 돈 있을 때 잘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하지 마. 수정이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돈은 이미 없어.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정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건강하고 젊잖아. 이래서 벌어. 나도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집이라도 있었잖아요.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게 왜 함부로 말했어? 말이라는 건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 민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저희를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먼저 버렸지. 언제 저희가 어머니를 버렸다고.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너희는 나를 버린 거야. 정순자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돈이 없으니까 너희 말대로 가겠어. 언제 갈지는 내가 정할 거야. 방문이 닫히자 민수와 수정은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도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수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정아, 너 괜찮아? 그날 일로 소문이 다 났어. 무슨 소문요? 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 회사에서 다 알아. 수정의 얼굴이 또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다는 거였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수정은 전화를 끊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회사에서 다 알고 있대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말. 뭐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퍼뜨린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회사에 나가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수정은 늘 이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나와서 잘 사는 집 며느리로 통했거든요. 다른 주민들도 수정 씨네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시니 정말 효부세요라고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관리비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주민 중 한 명인 김 씨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뭔데요? 다른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조카가 그날 회식에 있었는데 녹음한 게 있다고 하네요. 수정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날 일을 녹음했을 리는 없겠지만 불안했습니다. 김 씨가 휴대폰 스피커를 켰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목소리. 돈 없으면 오지 마라, 어머니.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정에게 꽂혔습니다. 수정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수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 이거 수정 씨 목소리 아니에요? 옆에 앉은 주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네요. 분명히 수정 씨 목소리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정 씨, 정말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입주자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술을 마셔서.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겉으론 효녀인 줄 알았더니, 평소에 시어머니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니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시는군요. 사람은 정말 속을 모른다니까요. 시어머니가 혼자 아드님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 텐데. 수정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급하게 회의실을 나온 수정은 복도에서 다른 주민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불쌍해요. 우리 아파트에 저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앞으로 인사해도 모른 척 해야겠어요. 수정은 집으로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이웃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정이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을 때 수정은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수정 씨가 정말 그런 말을 했대? 응, 민수 오빠가 직접 확인해 줬어. 너무 충격적이야. 평소에 시어머니 얘기할 때는 그렇게 좋게 말하더니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네. 수정은 화장실 칸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나간 후에야 겨우 나올 수 있었죠. 오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장이 수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정 씨,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회사는 효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문화잖아요. 수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급자들도 이 일을 알고 계시고 수정 씨의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제발. 당분간 중요한 업무에서는 빠지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조만간 인사팀과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정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은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도 찍혔고 아파트에서도 소문났고 민수도 힘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돼야 해요? 수정아,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나 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때 정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순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너희가 자초한 일이잖아.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이렇게까지? 정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요? 집도 팔고 돈도 다 기부하고. 그건 내 돈이니까 내가 한 거고 소문나는 건 너희가 한 말이 퍼진 거잖아. 내가 뭘 했다고?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와달라고? 정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건 너 분명히 말했잖아.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이제 정말 돈이 없으니까 너희 말대로 하는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순자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주워 담을 수는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그렇게 살았어.
정순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내일 이사 갈 거야. 어디로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돈 없는 사람이니까. 방문이 닫히자 민수와 수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정순자의 복수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정말로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와 수정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떠난 거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짧은 쪽지만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겠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건강하게 사세요. 민수가 쪽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정순자는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가셨어요? 수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짐도 없고 쪽지만 남겨두고. 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사과장이 불렀거든요. 민수 씨, 앉으세요. 네, 과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 어떤지 알죠?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가정사로 회사의 민폐라기보다는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봐야겠죠. 네. 민수 씨,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죠? 가족 중심의 기업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특히 효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민수는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직접적으로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인분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건 제 아내의 실수였습니다. 술 때문에.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발언이었어요. 더욱이 그 결과로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시기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임원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민수 씨의 승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발.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 씨가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부양수당을 받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상황이라면 부양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양수당이 매월 30만 원이었는데 그것마저 끊긴다는 얘기였습니다. 과장님, 어머니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언제 돌아오신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당을 받는 건 부정수급이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수정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인사팀과의 면담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수정 씨, 회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인가요? 당분간 휴직을 하는 게 좋겠어요. 휴직이요? 왜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다른 직원들도 수정 씨와 일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수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휴직까지 해야 하나요? 수정 씨가 시어머니한테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우리 회사는 가족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건 제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그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시기까지 했다니. 수정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6개월 무급휴직으로 결정됐습니다. 무급휴직이요? 네.
그동안 반성하시고 6개월 후에 다시 평가받으시죠. 수정은 회사를 나오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수입도 없고 직장에서도 밀려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정은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오빠, 저 무급휴직 됐어요. 뭐라고? 나도 부양수당 끊어졌어. 그리고 승진도 물 건너갔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집도 없고 수입도 줄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새 집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집 새 주인입니다. 아, 네. 혹시 언제까지 계실 예정인가요? 그게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한 달 내에 나가시기로 되어 있던데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이요? 네. 이전 소유자분이 그렇게 계약하셨더라고요. 한 달 후면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해서요. 민수와 수정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내에 집을 나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죠. 계약대로 한 달 내에 나가시면 됩니다. 새 집주인이 가고 난 후 민수와 수정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빠, 한 달 내에 집을 구해야 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전세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고.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좋을 텐데. 돌아오신다고 해도 이미 돈은 다 기부하셨잖아. 둘은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순자가 없으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마시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국밥집에서 우리 먹여 살렸는데 우리가 뭘 했지? 수정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이미 가버렸고 우리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오빠, 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해요. 어디서 찾아?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래도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망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순자가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것이 정순자 복수의 끝이 아니라는 걸. 정순자는 지금 구미역 근처 작은 고시원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고 거기에는 새로운 삶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다. 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자의 새로운 시작도.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와 수정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정은 무급휴직으로 수입이 없었고 민수는 부양수당까지 끊어져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오빠, 우리 정말 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수정이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찾아? 단서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민수는 어머니가 갈 만한 곳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친척집? 아니요.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친구집? 국밥집 단골들? 모두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니가 다른 도시로 가셨을까요? 모르겠어. 엄마가 평생 구미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수정에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구미시청에 가보면 어떨까요? 기부하시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두 사람은 급하게 구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주일 전에
큰 금액을 기부하신 76세 정순자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족입니다. 아들하고 며느리예요.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신데 연락처를 모르신다고요? 민수와 수정은 당황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기가 난처했거든요. 그게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셔서. 왜 나가셨는데요? 수정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직원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실수요? 결국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한테 상처를 드려서 집을 나가셨어요.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겠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연락하시라고 하시면 모를까? 민수와 수정은 실망하며 시청을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수정이 울먹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다른 방법도 막막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자니 가출이 아니라 집을 나간 거였고 사설 탐정을 쓰자니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집에서 나갈 날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너 어머니 소식 들었어? 어머니요? 무슨 소식이요? 어제 지역 뉴스에 나왔더라. 8억 원 기부한 할머니 이야기.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응. 정순자 씨라고 나왔어. 혼자 아들 키우면서 40년 동안 국밥집 하다가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어디 뉴스예요? 구미 MBC였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올 거야. 민수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소식이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40년 국밥집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 8억 원 전액 기부한 76세 정순자 씨. 기사를 읽어보니 어머니가 구미시에 정말로 전액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순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이 있지만이라고 말한 게 가슴에 박혔거든요. 수정도 기사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희를 포기하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인터뷰까지 하시면서 그때 수정이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기자한테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어머니 인터뷰를 했다면 연락처를 알고 있을 수도. 민수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기자, 이름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자 씨 기사를 쓰신 기자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 정순자 씨 아들입니다. 어머니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연락처를 모르신다고요? 민수는 또다시 난처해졌습니다. 그게 사정이 복잡해서. 혹시 정순자 씨가 말씀하신 그 가족이 아드님들인가요? 네.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께서 인터뷰할 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봤다고, 그래서 이제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연락처도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기자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기자와의 통화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더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정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통지서를 받아온 거였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뭔데? 관리비 연체 통지서예요. 3개월치 밀렸다고. 3개월치? 우리가 낸 거 아니야? 어머니가 계속 내주셨나 봐요. 어머니가 나가신 후로 아무도 안 낸 거죠. 관리비가 월 20만 원씩 3개월이니 6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큰 돈이었죠. 이것까지 내야 하나?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수정이 또 다른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이것도 봐요. 뭐야 또?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연체 통지서예요. 이것도 다 어머니가 내주셨나 봐요. 모든 공과금을 합치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돈이 있어야 낼 수 있지. 민수가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수정도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순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집에서 나갈 날이 되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수정이 절규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와 수정은 마지막 희망으로 정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순자가 이미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자의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하는 그날 아침, 민수와 수정은 마지막으로 정순자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 앞에 서서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죠. 오빠, 어머니가 오실까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도 정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새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안 나가셨네요? 계약서에 오늘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런 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일부터 리모델링 들어가야 해서 오늘 꼭 나가셔야 합니다. 제발이요. 갈 곳이 없어요. 그건 제가 해결해 드릴 문제가 아니죠. 새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민수와 수정은 급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세금도 없고 월세 보증금도 없었거든요. 결국 둘은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수정이 울먹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수정이를 잘 못 말렸어.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둘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실 만했나요? 수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건 너가 그런 말을 해서 그렇지. 저만 잘못했나요? 오빠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 재산을 다 기부해버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누가 심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수정이 비웃었습니다. 오빠도 그날 저한테 화낼 때 가족 생각했어요? 둘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로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찜질방비도 만만치 않았고 식비도 부담이었습니다. 수정은 계속 무급휴직 상태였고 민수도 회사에서 눈치를 받으며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망했어요. 수정이 절망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6개월 후에 너 복직하면. 6개월을 어떻게 버텨요? 찜질방에서 계속 살 수도 없고. 그때 민수에게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잠시 나와서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인가요? 회사에서 최종 결정이 났어요.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사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앉으세요. 네. 회사에서 논의한 결과 민수 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내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점이요? 제주도 지점이에요. 일주일 내로 발령 나가셔야 합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제주도라니. 사실상 좌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관련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으니까요.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싫으면 사표 쓰셔도 되고요. 민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표를 쓰면 당장 수입이 끊어지고 제주도로 가면 수정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집으로. 아니, 찜질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수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제주도로 좌천됐다고요? 응. 일주일 내로 가야 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너도 6개월 후에 복직하면 제주도로 와. 6개월을 혼자 어떻게 버텨요? 돈도 없는데. 둘은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하게 싸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 때문이요? 오빠도 똑같잖아요.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럼 오빠는 완전히 결백해요? 어머니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줬어요? 둘은 서로를 완전히 탓하며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결국 민수는 혼자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수정은 구미에 혼자 남았죠. 찜질방에서 혼자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수정은 편의점 알바를 하며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죠. 민수는 제주도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며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승진은 물론 불가능했고 회사에서도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 정순자는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원룸을 얻어 살면서 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적금 통장 하나로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 맛이 내 인생이다. 정순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며 혼잣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살. 그것이 정순자가 원했던 진짜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던 정순자에게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가족들이 찾고 있다는 소문 들었는데 연락 안 하니? 안 해요. 이제 내 인생이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상처 주는 것보다 혼자 살면서 평화로운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정순자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자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뷰였습니다. 구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다. 정순자는 더 이상 민수와 수정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마땅했습니다. 며칠 후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에 작은 국밥집 간판이 다시 걸렸습니다. 순전의 국밥. 정순자는 국자를 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 맛이 내 인생이다. 76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정순자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